자,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국민은 꼭 두 분이 앉아 있더라. 같이 보더라. 그 사회적 거리 준수하셔야 돼. 좀 떨어지시라니까. 테이블도 넣어보시니까. 그죠? 예, 네, 조금 떨어져서 앉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계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벌써 3분이 연장이 됐습니다.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 및 활동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고 그에 관련되는 토론을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장 우리 안정희 상임이사장님께서 도시활동가 대통 이사장님께서 차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다음 패널로는 전북 무주군 농촌활력계의 지역재생팀장인 조영자님 나오셨습니다. 자, 박수는 우렁차게 크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함양군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담당 이정민님 나오셨습니다. 네. 경기 의정부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패널분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진행은 우리 안정희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부가 활동가 분들의 시선에서 본인들의 위상 지원센터에 관련된 거면 그럼 같이 일하는 그 동료이자 시스템의 한 축인 행정의 입장에서 도시행을 바라보고 도시행 지원센터와 활동가에 대한 어떤 협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는 우리 플로어에서 행정이나 센터 입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고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행정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139개 지자체를 하나하나를 다니고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4차례에 걸쳐가지고 개별로 들어간 지역이 한 80개 지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권역별로 돌아서 한 거죠. 139개 지자체인데 돌아보니까 행정의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활동가와 중간지원센터, 도시행지원센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중앙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특위 실무위원들, 중앙평가단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결론은 하나였는데 입장마다의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를 이번 우리 정책 간담회 도시행 활동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간은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이 10분 이상 뺄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활동가 네트워크 도시행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아마 이제 그 우수 센터장님 상하고 관련된 상들은 이제 행사가 끝나면은 약속하지만은 드려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우리 조영자 무주군 지역재생팀장님께서는 사실 무주군이 도시재생 뉴딜 선정이 굉장히 늦게 된 지역 중에 하나예요. 3년 동안 도시재생 예비사업, 소규모 사업에서 3년 가까이 2년 반을 계속 미선정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부임을 해서 원점에서부터 사실은 다시 만들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오셨지만 내일 발제해 주시는 김혜천 교수님 모시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주군이라는 그 인구 3만 맞죠? 2만 3천 명이 죄송합니다. 네, 2만 3천 명이라는 군에서 재정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데 추진하면서 이런 좀 조생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충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편하게 한 10분 내외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주군 지역재생팀장 조영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팀장이 아니라 지역재생팀장이에요. 그래서 무주군의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000명밖에 안 되는 그 농촌 지역의 지자체로서 지역을 재생하는 그런 팀을 만들자 해서 지역재생팀장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지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물론 다른 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연계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더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 계획 구상하면서 활성화 계획 구상하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중심지 사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다라고 평가위원분들도 진행을 하는데 먼저 저희 무주군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군 지역이다 보니 최근에 한 2, 3년 요 사이에 한 2년 정도 이 사이에 최종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4개에 인정사업 2개에 일반 근린형 이제 올해 2개까지 해서 4개 사업에 예비 사업은 이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까지 해서 2개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3개고 올해 또 2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 계시는데 센터와 저희가 정말 정신없이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설천면이 올해 처음에 선정된 작년에 인정사업 2개 말고 뉴딜 그 일반 근린형으로는 처음 하면서 이게 정신없이 그 센터와 저희와 이제 주민들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해왔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대신에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센터와 저희 센터장님과 저희는 내년에는 공모 아예 신청 안 하려고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모 선정하는 그 단계까지 1단계 이제 행정과 활동가 주민들 같이 진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2단계로는 사업 기간 이 4년 동안 4년 5년 동안 이 사업 기간에 정말 잘 이 센터와 행정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센터에서만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제대로 성과를 또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단계 저희는 사업을 돌입을 하고 마지막 3단계는 지속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같이 행정과 활동가 사이에 주민들 사이에 같이 고민을 이루어 나가면서 지역을 이제 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저희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같이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중심지 사업 공모 선정부터 또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심지 사업은 사업이 이미 끝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좀 이제 2군데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재생의 3단계 사업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는 잘하고 한 면에서는 좀 그나마 돌아가고 한 면에서는 안 돌아가는데 이제 또 행정에서도 그냥 원래는 사업 종료 이후에는 사업이 그 중앙부처에서도 지원되는 것도 없잖아요. 없고 또 군에서도 대부분이 없는데 사업 기간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선 중앙에서 돈을 주지는 않더라도 무주군에서 자체 지방비만으로도 좀 그 민간 위탁 주어서 역량 강화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 들어가요. 2개 사업에 대해서도. 그거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사업 기간까지만 이 부분이 사업 기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주민들에게 혜택 주는 거 그리고
뭐 하드웨어 사업하고 끝내고 그것이 아니라 일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활동가들 그 센터 직원들의 그 지속 가능성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그냥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제 그 재원 계속 저는 중앙부처에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만약에 뭐 몇 프로라도 지원해주면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거버넌스의 협업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거버넌스가 같이 협업하면서 또 상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주민과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그 설문을 했던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시각이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때 부분과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저기 공무원들이 바라봤을 때 그 시각이 다른데 주민들은 모두 그 협업 문화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성과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 재생을 원하더라고요. 도시재생하면. 그런데 주민과 전문가들은 그 경제적 재생이 중요하다라고 한대요.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평가 지표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주민 중심의 그 성과 창출 전략 모델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 초점을 맞춰서 주민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봤을 때 같이 좋은 성과로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무주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광역은 한 개 동이 25,000에서 28,000명이 한 개 동의 주민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의 지역을 나누는데 사실은 한 개 동의 인구 정도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 같으면은 이제 포기를 할 정도인데 의외로 또 소규모 받고 바로 올해가 작년에 설천이었네, 올해가 설천이었네. 뉴딜 본 사업으로. 그리고 하나는 지금 또 중앙 평가 내일 모레 발표되죠. 아이고 승진하세요. 예,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셨고 이제 아마 이제 기존에 센터가 현재는 직영으로 돼 있나요? 현재 민간 위탁이요. 그래서 이제 또 두 가지 사업도 민간 위탁으로 하신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다른 꼭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나눠주신 거는 공모 선정의 단계와 준비 단계와 마중물 사업 기간의 단계, 종료의 지속 가능성 부분은 이 과정에서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 센터들에 관한 고민들이 있고요. 실제로 수뇌에서 면담을 직접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업 종료가 되면 종료 시점에 센터의 인력을 줄이는 축소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 그런 패턴을 버렸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버렸거든요. 서울은 이제 서울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자체 서울형 조직 사업이죠. 종료가 될 것 같으면 6개월 전부터 인력을 줄여서 1명 정도만 2명 남겨놓고 옮기고 이제 딴 데로 돌리면서 그런 나쁜 습관들이 되고 제가 2019년도 3월에 전국의 강역 과장님들하고 이제 도생 뉴딜 20년도구나 만났는데 모 강역에 계신 분이 도생 행정직렬을 늘리고 도생 인증제도하고 거점대학 얘기를 했더니 뭐 정부가 바뀌면 저기 어차피 지원센터 다 없앨 건데 도 광역센터의 과장이 없앨 건데 왜 우리가 인력을 확대해야 되냐는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무주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에 계신 또 활동가 센터들도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또 두 분 계속 말씀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사실은 활동가인지 공무원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임기제로 오신 분이냐? 아니다. 정식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그 경남 함양군의 안전도시과의 조정담 팀장님이시 이정민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구나. 예. 편하게 팀장님이시지만 이제 행정에서도 사실은 손지원 센터장님하고 좀 친하시잖아요. 근데 안면을 이렇게 가리시고 행정 입장에서 좀 센터에 대한 아쉬움, 뭐 꼭 함양이 아니더라도 카더라 하면서 이렇게 좀 해서 좀 그런 얘기들도 예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친하시니까 멱살을 잡다 뭐하다 나가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민 팀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계장 이정민입니다. 저도 이제 담당 실무자일 때 이제 주무관이라 그러죠. 2014년도에 농산어촌 공모 사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담당을 하면서 이제 공모를 해오면 실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구조인데 함양은 실행 부서로 넘기면 소프트웨어 이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가 이제 뭐 마중물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1억 정도 있었다 하면 대체나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그걸 하드웨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도시재생계장 보직을 받고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함양은 농산어촌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없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근데 여기는 지원 조직이 있고 지금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부터 실행까지 저희 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 공모 사업을 따올 때만 막 주민들하고 으쌰으쌰 하다가 실행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을 시간도 없고 담당 공무원이 한 개 사업만 하더라도 현장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데 다른 일도 많고 의회에도 대응해야 되고 각종 출장도 다녀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 건물 지을 때 돈 남으면 뭐 안에 리모델링 한 8천만 원 더 넣어가지고 장비나 뭐 좀 넣고 그냥 진짜 덩그러니 건물만 남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재생계장을 맡으면서 저희 함양군에 이제 인사조직 부서에 얘기를 해서 두 개를 좀 합쳐서 과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건의를 했고 우선은 행정 파트에서는 검토가 끝났는데 이제 나머지 절차가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는 추진 중이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모 사업이라는 게 참 선정되기까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돼야 되지만 안 되면 또 주민들에서 느끼는 허탈감, 무력감, 오히려 추진 안 했던 마을보다 더 못한 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미래계에서 이제 농산어촌 할 때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이번에도 안이가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실행을 하려고 여기 막상 실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 법규 뭐 제재 못하는 것도 많고 공모 계획서에는 그런 걸 하나도 안 걸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와 좋다 이래가지고 막상 실행하려고 뭐 이건 이 법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또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때문에 또 못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일선 현장에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행히도 중간 지원 조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우리 행정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 중간 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함양은 제 마음이고 센터장님 마음 같아서는 직원을 많이 뽑고는 싶은데 무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없다 보니까 청년층도 얇아요. 여기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공고를 내도
거의 60 넘으신 분들이 지원하시고 막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면접 보는데 힘들어하거든요. 그 이제 실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녹여내야 그래도 촌이지만은 이 도시 재생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건데 그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연로하신 분,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는 물론 기본적인 건 되겠지만 이게 재생 지원센터 조직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는 뭐 그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지자체 장님이 그냥 승진시켜주고 하면 되는 건데 그 센터 직원 이제 활동가 현장 활동가에 대한 처우가 정확하게 좀 명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는 뭐 직영이고 위탁이고 뭐 그거는 치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신분상의 안정성이라든지 급여 수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와야 돼요. 하나로 예를 들면은 함양군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뭐 사회복지 분야에도 그렇고. 근데 저희 도시재생센터만 저희가 이제 이거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임금을 확 올려버리면 전체 임금 상승의 효과가 나와버리거든요. 다른 기간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그냥 캔슬을 놔버립니다. 그냥 조금 임금을 올리려 해도.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그렇게 급여 수준이 명기가 되어 있는 사업들은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그 사업비로 하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에 임금이 딱 책정이 돼 있는데 그대로 줘라.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언더는 맞춰서 나가겠죠. 그거를 저는 진짜 건의를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그 경남 군부 중에서는 임금이 약한 편은 아닌데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챙겨 주고 싶은 임금도 많지만은 안 그래도 벌써부터 뭐 다른 기관지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임금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함양에 저희 함양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 또 직접 고용 형태도 장점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 직접 고용이면 쉽게 얘기해서 임금 지급부터 뭐 복무 관리까지 이제 행정에서 다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이라면 비용일까 인력이라면 인력일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세금 떼고 뭐 요즘에는 우리 다들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4대 보험료 얼마, 뭐 퇴직금은 또 얼마가 되며 시간의 수당 얼마가 되니 하나하나 다 오픈해 드려야 되는데 그 작업도 그냥 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면 그 작업이 제가 볼 때는 한 이틀은 걸릴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직영으로 간다면 좀 그런 데서의 행정은 자유롭겠죠. 이제 예산만 많이 주면 되죠. 위탁비만. 저도 이 주무관일 때 농산어촌 개발 사업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도시재생에 넘어왔는데 참 다른 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지원 조직이 잘 돼 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더 키워야 된다. 그래 해야 행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거든요. 백날 군수님한테 얘기해봐야 그 담당자가 삐딱하게 있으면은 그냥 군수님 앞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실행이 안 돼 버리거든요. 서로 이해가 되는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맞물려졌을 때만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계장이 시킨다고 직원이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만 남는 사업을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 그 안에 남아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간 지원 조직 현장 활동가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걸 아는데 국토부에서는 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왜 이걸 지방비로만 편성해라 하느냐. 그게 불만이고요. 거기에 저희하고 의회랑 소통이 잘 돼서 이거는 모양은 군비 100%지만 국비가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뭐 그런 지자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편성을 해라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무주의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비가 반영되면 예산 편성이 엄청 수월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거 하려고 공모사업 따는 건데. 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 우리 이정민 계장님은 그 공모하는 것마다 늘 당선된다고 혼자서 은근히 자랑도 하시고, 예, 은근히 자랑하시네요. 예, 우리 그 조영자 수장님께서는 별로 자랑 안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는데, 예, 일단 맞습니다. 세 번째 정도 턴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017년도 5월에서 9월 달에 이 도생 뉴딜 사업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많은 논의를 할 때 기존의 선도 사업을 하거나 규모가 좀 재정이 좋았던 데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지 말아라.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해달라.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또 처음 토목건축 직 행정이 처음으로 이 하드웨어만이 아닌 소프트웨어랑 돌봄, 교육, 문화, 청년, 시니어, 안전, 교통 거의 해당 지자체의 40개 이상의 업무가 거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니 토목건축만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내달라 그래 충돌이 일어났는데 매번 났는데 요번 순회 돌면서 나왔던 거는 아까 우리 황정대 센터장님, 우리 손지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규정,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의 규정만큼은 넣자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건비 부분의 공모사업에서 자부담으로 시군비로만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고민들은 국토부도 전달은 됐고요. 바로 전달은 이제 저희가 국토비서관님하고 저희 쪽 담당하시는 BH 행정관님한테 전달했고 회의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들어가는데 이 방법은 이제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지방비 매칭 인건비를 쓰려면 기재부가 유일하게 국토부 도시행 사업만 거의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도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은 다른 데처럼 1년 단위, 2년 단위마다 그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하드웨어를 저도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초기 이 도시행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고 지금까지 70% 80% 정상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대요. 매번 2년 3년 늦어져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서류만 보는 행정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선 이 문제 사업인 거죠. 왜 이렇게 예산도 집행 못하는 사업을 갖다가 거의 10몇 년을 하냐. 예, 근데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비로 돈을 쓸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전진적으로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이드라인하고 전문 인력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건물만 남는 사업이 아니고 사람이 남는 그런 사업에 일하고 싶다는 행정공무원의 말씀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손지현 센터장님 눈치 보시지 마세요. 할 얘기 하세요. 목소리 떨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는 막 하시면 돼요. 막.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이제 연구자십니다. 원래 연구자셨고 이제 아산 쪽에도 계셨고 연구자로 있으셨다가 임기제 우리 그 센터장이시지만은 임기제로 지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에 계시는 정철 센터장님 박수 부탁드리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영자 팀장님하고 이정민 팀장님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거 얼굴 가려주시고요. 네. 의정부 얘기 꺼버리세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미루어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전에 있던 지역에서 주민 단체가 너무 셌었어요. 이제 주민 협의체가 굉장히 세서 행정이 휘둘리는 상황이었을 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서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부분들을 협의하고 그러지만은 또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또 우리 활동가나 또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 대표가 스스로 이제 사임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렇게 해서 알턴지가 빠지니까 이제 행정에서는 사실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와도 괜찮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행정에 많이 이게 휘둘리는 상황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 자리를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게 되고 아마 그 사업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다른 분이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있다가 경기도 이제 의정부까지 갔습니다. 의정부는 처음 재생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었고 센터를 막 처음 조직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사실 이제 센터를 늦게 만드는 그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들 그 성과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이제 당면 과제가 사업을 빨리 선정시키는 게 당면 과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게 뭐 센터 들어가서 한 6개월 만에 어쨌든 작은 부분이지만 조그마한 사업 2개가 선정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왔던 행정에 계셨던 분들이 다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이제 사실은 다 건축직에 계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서 이게 센터하고 같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초창기에 만들려고 고민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의견 듣고 자문 듣고 해서 센터를 구성하셨던 분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아까 우리 이정민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 있던 기간제나 임기제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대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야 이게 내가 위치가 어디 위치일까 행정에서 바라볼 때 내 위치가 어디 위치일까 임기직 가급이라고 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주로 상대를 하는 것은 거의 팀장이고 아니면 이제 밑에 주무관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잘 논의를 안 해요. 상의도 잘 안 하고 이제 건물을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건축직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2년 지나고 나서 올해 결국에는 다 2년씩 또 연장을 했거든요. 3년짜리 사업을 하는데 2년을 더 연장을 하는 꼴이 됐는데 제대로 사실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내가 행정 안에 만들어 놓은 용역사 대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때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아직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마 원고도 제일 늦게 줬던 것 같고 오늘 원고도 사실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인데 풀리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만들어 가는 것도 이제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센터 안에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의 그
어떻게 보면 개나 팀 안에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나은 데는 과에 팀 단위로 들어가는 정도여서 이제 직영으로 할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도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황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네트워크나 우리 활동가 네트워크나 이런 데들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도 국토부나 LH에서 연구원들이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찾아가지고서는 교육하는 그 어떤 가이드나 뭐 이렇게 교육 내용들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서 있는 분들, 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국토부 같이 의논을 해서 교육 과정을 가져가고 그 처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우리 어떤 나름대로의 그 국토부하고 상대할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행정 기초 단위로 내려가서 보면은 기초 안에 과 밑에 팀에 소속돼 있는 그런 기간제나 임기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서 뭘 바꿔 나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져.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가끔이면 행정 기준으로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5급 상당으로. 5급 상당이면은 그러면 과장, 팀장급. 네, 가장 예, 지자체 기준으로는 예, 이게 아마 그 원래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총괄 코디가 부시장급 일단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게 그 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예, 이런 거 크게 잡아주셔야 돼. 농담이에요. 예비 마이크 하나 좀 갖다 드리세요. 얼굴은 안 나오게 절대로.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우리 주무관 분들이나 이제 주무관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과장님들은 정책적인 걸 유지하니까 안 하고 실제 팀장님하고 이제 우리 담당 주무관님인데 이 경험이 토목건 쭉쭉 있다 보니 그나마 지금 많이 낮았거든요. 예, 많이 낮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이제 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활동가라는 말이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용으로 시작이 된 게 김현미 장관님이 쓰셨죠, 축사에. 근데 사실 활동가랑 저희가 이 재생이 한 건 또 이주원 전 국토부 장관 보좌관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대통령님 작년 20년도 초반에 국토부에서 주요 업무 보고할 때도 저도 이제 도시재생 마을활동가로 가서 참석해서 발언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초청이 돼서 했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활동가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부터 해가지고 뭐 혁신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동일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가라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운동권 개념에 보는데 최근에 이제 활동가의 정의는 이제 마을 주민 활동가도 있고요. 뭐 경제나 정치 아니면 이런 중간 조직에서의 역량 있는 전문성을 높여서 활동하는 기초와 뭐 광역 광의 활동가도 존재하고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공동체나 활동했던 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행센터 출신 분들 몇 분은 또 저 기초 광역하고 또 중앙 총선도 하고 싶다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도움을 받아서 국토부랑 초기부터 이제 기존에 우리 권상동 센터장님, 저기 김동호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초기부터 우리 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했던 멤버들이거든요.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사직정기 기본법 이전에 이제 그 지역 일자리가 중심에서 나왔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어쨌든 마을 만들기 센터나 그 센터에서 이런 도시행을 실제로 하셨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정부랑 대응하는 게 개별로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법인을 만들고 대응을 했는데, 저희도 한계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센터장이 아니잖아요. 잠깐 한 8개월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센터분들하고 협의가 잘 되는 분 잘 되는데 또 여러 조직하고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분들께서는 그분들 조직대로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센터협회 설립하는 것도 예산 저희 배정된 거를 거기로 다 쓰게끔 했고, 목포할 때도. 근데 그 이후에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이제 비슷한 의견을 내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활동가 네트워크든 어떤 단체든 이런 저희 도생 관련된 단체들이 100개, 200개가 만들어져야지 목소리가 나는 거지. 이 단체가 유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초마다 부분마다 만들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초 말씀드렸는데 김동호 우리 저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하게 되면은 행정하고 활동가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딴 거 하시다가 갑자기 호명하니까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예, 그래서 마이크 좀 한번 좀 즉석으로 해서, 왜냐면은 이제 행정하고 기초하고 강역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말하는 거는 활동가가 중심이지만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활동가 분들에 대한 아쉬움, 활동가나 센터들 이런 걸 좀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으로 역으로 지금 이제 그 센터장님이 아닌 그런 지켜왔던 마을 만들기 공동체 주심의 재생을 지켜봤던 분의 입장에서 한 5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있었던 곳에서의 활동가와 또는 행정가의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도 저에게도 활동가를 길러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자랑 하지 말고요. 아니 진짜는 활동가를 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활동가가 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행정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뉴딜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활동가가 기획을 하고요. 활동가가 주민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행정은 행정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한다거나 건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시작부터 활동가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덜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길러내는 활동가들이 100% 다 월급을 받는 이런 현장으로 가지는 못해요. 이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 활동가들도 교육을 받는 기간에 자기 미션이라는 걸 가져요. 저는 현장으로 가서 현장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길러내는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할 겁니다라는 걸 가지고 활동가를 길러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활동가를 길러내는 시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미 활동가가 되었을 때에는 행정도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하고 딱 맞닥뜨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에 대한 뭐 임금이라든지 센터 구성원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감 있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가들이 분명한 것은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 행정의 사각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찾아내고 진행해 주기 때문에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현실감 있게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자기 자랑 은근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정답이신 것 같아요. 정답은 뭐 아까 우리 황정대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이 전문 영역이 있고 민간이 각 부분마다 전문 영역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행정 입장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성과도 내고 또 인사고과도 잘 받고 승진하시는 것도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초를 돌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되겠다. 원래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2박 3일간 하루에 3개 세미나를 8개를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장소가 없다고 국토부가 인정을 안 해줬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저희를 포함해서 사방에서 하는 것 20명, 30명, 50명 들어가서 매년 똑같이 얘기하는 것보단 시리즈로 각 주체가 얘기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고민했던 5년 동안의 이런 도시행 사업에서 각 주체 역할을 좀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각 지자체 센터마다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가지고 하면 저희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일부 주제 때 나왔던 내용인데 역량 강화거든요.
예, 행정도 답답하게 보니 행정공무원들을 만나서 들었을 때 거의 80%가 센터의 역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진다. 이 얘기는 사실은 마을 만들기 때부터 얘기 들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민간단체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지역을 하면은 이제 저도 마을 만들기, 우리 김동선 사장님, 거정센터 마을 만들기 공동체 현장에 계속 있던 사람들 20년 이상씩을 책임을 안 진대요. 일하다가 아니면 나 그만둬. 마음대로. 근데 행정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불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민자치 차원에서. 근데 정치권화돼서 무슨 얘기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단체장님한테, 시의원, 도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센터로 담당 행정으로 전화를 해서 하고, 그게 나중에 그 인사고과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행정 입장은. 예, 두 번째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약간 결을 틀린데 임기제나 기간제로 들어가서 행정에는 분명히 행정 100%는 아니지만 행정의 대우를 받지만 그 안에서도 행정 내부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벽, 예, 이것 때문에 또 임기제라든지 직영체제에 있던 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량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일부에 나왔는데 지영이 안 들어갔는데, 그럼 역량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지 한 2분 정도 각 지자체에서 그 행정의 역량에 대해서 있죠. 왜냐면 사실은 농촌 중심지나 다른 걸 했지만 그 안에도 이 가치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현재 센터 우리 그 행정 입장에서 지자체에서는 역량 강화 행정이나 센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토론하는 건지 공부를 하시는 건지, 예, 비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나가시면 돼요. 들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이제 행정에서의 역량 강화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최근에 저희의 고민, 이제 센터와 저희 센터장님과 센터하고 우리하고 회의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기초 지원센터 말고 현장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제 사업은 선정이 되었고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논의도 하고 진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모건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거기에 같이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결정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행정의 입장을 우선은 말씀드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같이 문제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 주민들은요 여기 그 활동가분 이렇게 현장 지원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은 안 되면 행정을 찾아와요. 여기 주민과 행정의 중간자의 역할로서 센터와 활동가들이 활동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행정, 지자체장 찾아가고 이렇게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고 이제 지원센터와 활동가분들이 그 주민들의 뭐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는데 안 되면 무조건 저희한테 찾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이게 행정에서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또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이게 사업 선정된 이후에 공문 처리하고 뭐하고 사무실 내업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래서 겁이 나요.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물론 센터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세요. 사실 저희 센터만큼 저희하고 호흡 잘 맞춰서 그래서 올해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는데,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최근에 다른 타 지자체도 문의도 하고, 아까 그래서 황종대 센터장님께도 나중에 좀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도 전화도 해보고 뭐 그러는데, 정말 이 부분 주민들과 행정의 중간자적인 입장으로서 센터 분과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량도 커져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역량이 이제 뭐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전담관 뭐 이렇게 전임관 이런 제도로 해서 몇 년 이상씩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방금 행정의 역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자체 장의 그 역할이긴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담관 제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도 같이 물론 힘들지만 계속해서 성과를 뭐 사업 추진하면서도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제 일괄적으로 공문란이라도 보내준다고 하면 그걸로 인사부서와 또 지자체 장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함량은 이 행정의 역량 강화라 하면 우선은 저 포함해서 저희의 직원들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안 돼가 아니고 이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는 게 이제 역량과 밀접하게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안 되라고 시작을 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좋지만은 끝까지 다가고 결과 나면 뭐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된 데나 못 된 데 시간 나면 직접 가든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쭉 나와 있는 게 각종 가이드라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도시재생 사업에는 사업 부문별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각자 그 패드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읽어보고 그 단톡방에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그 역량은 그렇게 키워나가고 우선은 오면 기분 좋게 일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다 두 분이 존경스러운 분들이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기초 단위에서 뭐 역량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센터에 계신 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 센터가 사실 작년 재작년 한 2년 하고 올해 이제 새로 3년째 지금 뭐 횟수로는 더 되긴 했지만은 센터장 맡으셨던 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기초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활동가들, 뭐 코디네이터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고민들을 하고 있고 센터장 협의회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또 지속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을 계속 요청을 받고 그래서 경기도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 토론문에다가 써놓고서는 또 얘기를 전혀 안 하면은 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최근에 그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서울시도 바뀌고 부산시도 바뀌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부산 센터 조직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동호 센터장님이 다 밑작업을 해놓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부산시는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서울시는 민간 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서울시의 지금 도시재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에 원인이 아닐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어봤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인천도 있고 또 경기도도 이제 광역 차원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용역도 해서 사실 연구 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장이 결정을 안 하면 사실 쉽게 아무리 연구 결과가 나와도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수원시 센터가 도시재생 연관되는 여러 관련되는 센터들이 같이 한 6, 7개 정도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물론 처음에는 그냥 뭐 장소만 하나로 묶어놓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비판도 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계속 서로 교류도 하고
센터장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사경 쪽의 센터장이 현장 센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 방향들을 좀 찾아간다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 조직으로는 이제 그 경기도 사례이기는 한데 파주시가 그런 말하자면 팀들을 과 안에다가 그 재생 사업 1팀, 2팀이 아니고 지금 여기 팀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팀, 마을 지원팀, 도시 정비팀, 상권 재생팀 그리고 도시 재생 지원 센터가 하나의 팀 개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어떤 질문이나 이게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답변이 나오는 데가 파주시래요. 파주시가 이번에 또 새로 뉴딜 사업도 선정이 되고 기존에 셋들마을을 2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자리를 잘 잡으면은 또 다른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센터가 운영되고 현장 그 행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도시 재생 사업이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담아 봤고요. 하여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이런 주장들이 계속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민 한 사람이 아무리 시청 앞에 가서 피켓팅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민 10명이 시장님한테 요청을 하면은 면담이 잡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전국에 뭐 400 몇 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이 그렇게 들어서고 500개 가까이 되는 현장이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중앙 단위에서 또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도 되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각 그 단위에서 노력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좀 자리를 잡고 그 말 그대로 지금 뭐 도시 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그 현장에서 가장 앞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좀 계속 낼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많이 되고 그런 또 조직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크게 치십시오. 예, 파주가 했던 모델은 광주 동구에서 했던 모델이고요. 현재 여기서 또 변경됐습니다. 지금 자체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논의하고 했던 것들은 올해 10년, 20년 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는데요. 사회적 경제나 마을 만들기 영역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문제, 처우관계 개선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년 전에도 똑같은 유사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저번에 순회돌 때 저기 경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농촌지나 다른 데서 나왔는데 5년 전에 똑같은 얘기했고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국가의 잘못일까요? 뭐 행정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결론은 이 사업에 들어왔던 각 주체들이 중심이 문제를 인식했는데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학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그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롭게 움직이는데 결론은 2, 3년 지나면 15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네. 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문화 농촌에서 만든 거네. 결론은 그러면 저는 이 고민을 답은 못 내겠죠. 저희가 역량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해 사실은 이 토론문 뒤에도 내일 거 있지만 도시재생 지원기구가 그나마 우리가 불만이 있던 뭐 하던 LH 지원기구가 이거를 컨트롤하고 지원하는 역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번 주까지는 LH 지원기구가 허구로 이관되는 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22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구의 업무가 중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대선이죠. 인수위가 들어오죠. 그럼 내년 7, 8월까지 안 들어가고 기존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국회에서 허그 관련된 예산은 돈을 하도 안 써가지고 기금 관련된 건 예산을 했지만 우리의 도시재생 뉴딜의 본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통과가 됐거든요.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합의를 봐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그러면 결론은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가 협치포럼하고 활동가 네트워크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왜냐면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순회 돌면서 이번에 이제 부탁한 건 아까 일부에서는 광역센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이 있는데 모든 기초를 다 할 수 없으니 공식으로 요청한 건 합의된 거는 광역 도로 선발 권한을 주고요. 대신에 그 역량의 차이가 있으니 보완을 해야죠. 평가위원회 51%는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안 그러면 어떤 광역시는 미리 1, 2, 3번을 순위를 정해놓고 서류를 못 내게 하거나 아니면 미리 순서를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평가의 객관성.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그거를 광역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대신에 현재 광역센터도 노력하겠지만 부족하니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소속이잖아요. 경기센터가 제가 지금 위탁을 3번을 평가해줬거든요. 매번 평가할 때마다 독립을 시키던 뭐해서 인력을 25명 내외로 일단 잡고 전원 상근직으로 해라. 근데 이제 노조에서 또 반대하시죠. 예, 노조 그러다 보니까 계속 1년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새로운 게 아니고 기억을 해보시면 검색을 해보면 몇 년 전자리에 이 얘기들이 똑같은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1년 뒤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예,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가이드라인하고 우리 역량 강화 부분인데 역량 강화 부분은 원래는 김희탁 전 단장님 비서관님께서 전국의 광역마다 하나의 대학을 선정하는 것과 예산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 등급을 매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2가지를 일단은 했는데 아쉽게도 6개 대학 지금 선정되고서 하나 추가되고서 안 됐잖아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전문 대학을 고민했던 거는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 5페이지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랑 인증제도를 줬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정리가 돼서 특위 올라가서 정리가 돼서 이낙연 총리님께서 승인 받고 김희 장관님이 통화를 한 건데 이거를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어쨌든 저희가 센터에 일을 하고 전문가라고 활동가로 얘기하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이 하필이면 이게 아까 우리 무지막지하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뜻이 지나칠 정도로 살인은 오고 우악스럽다. 예. 이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모든 업무가 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융합전문 대학원 형태로 광역마다 어쨌든 우리가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50%는 이제 그 기존 학부생들이 들어오고 50%는 공무원과 센터 활동가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였는데 어쨌든 이게 확대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전문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강사로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역량 강화하고 이 부분은 아마 그 학습 관련돼 가지고 지원기구 중심하고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데 자체 교재를 만들자라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결국 돈인데 어쨌든 아마 활동가 네트워크나 협치포럼은 지원을 안 받는 게 원칙이에요. 돈을 받으면 좋은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나쁜 말 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한 20명, 30명이 50만 원씩만 내면은 책 한 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아니더라도 광역마다 센터들마다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가 아니고 같이 한번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금 45분이고 35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나왔던 얘기들 보면 그 일주일에 6시 반에 3번 이상 퇴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한 4시에 퇴근하시는구나 웃는 거 보니까.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중앙에 계신 어떤 분의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국장님이 이제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서기관이었는데 팀장님이었는데 애가 갑자기 수술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혼자뿐이 없어요. 보호자가. 초등학생인데 그 눈물을 막 머금고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위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왜 급한데 2시간을 달라 그러냐. 근데 말을 못한 거죠, 이분은. 공적인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아이가 입원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혼자뿐이 없고 어쩔 수 없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도 미안하니까 얼른 갔다라는데 뭐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조제 여기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조제랭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상으로 그 일주일 내내 퇴근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주민분들 만나고 보다 보니까 주말, 휴일, 야간에 주로 만나고 어떤 지역은 그것도 인정을 안 해준대요. 수당을. 아예 안 해준대. 아예 하나도 1시간도 안 해준 데가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활동가나 센터들만 이런 상황에 처진 줄 알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기 팀장님부터 두 분 한번 집에 퇴근하시는 거하고 뭐 수입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가정사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예, 배우자로서 이게 그러니까 일이 좋은 걸 떠나서 이 일이 일하는 경무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말하는데 의견을 한번 잠깐씩 1분씩은 편하게 좀 왜냐면 센터나 활동가들은 알아요. 우리 정말 힘든데 근데 중요한 건 중앙도 기초 행정도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같이 우리 3개 그룹이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얘기를 좀 힘들었던 거나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지만 뭐 매일 야근 늦게까지 하고 주말에도 맨날 나와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 못 다니죠. 행정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방법이 진짜 뭐라고 어려운 부분만 말씀드리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었다 이런 것만 같이 공감하면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참 공모 올해 같은 경우 공모 많이 준비를 하면서 여기는 요역사가 없으니까 요역사가 정말 이제 이제 외부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역사 잘 만나서 이제 그 사업 기획 그나마 이제 잘 검토만 살짝 조금 해놓고 그다음에 공모 선정하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말에 유명사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저희도 안 돼가지고 유명사 센터를 불러가지고 저희랑 같이 일하자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정말 정말 힘든 과정들을 그렇게 보내왔는데 행정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근데 사실 또 주민들은 또 그런 것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 협의체 회의할 때 저희가 힘든 부분을 과정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감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은 없지만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앞번에 아까 일반 농산어촌 할 때 그때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서울에 있는 영역팀이었는데 2주 전에 그러니까 공모 마감 2주 전에 그냥 함량으로 불러서 여간방 잡고 우리가 낮에 일하면 밤에 작업하고 하루 종일 돌렸거든요. 이게 그냥 용역사를 같이 이제 과업 수행을 한다고 그냥 성과품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시나 도시재생이 왔지만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막 과업 수행사가 우리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목까지 차야 움직이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다른 경무부서들 다니면서 야근 주말 거의 없었지만 여기 와서도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애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어째 변한 게 하나도 없냐, 게장 달아도 똑같냐 막 그러는데 낮에는 주민들 만나고 뭐 출장 가고 이러면 이제 서류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법적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보고서들도 군수님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제가 직접 챙겨야 되니까 주말이나 밤밖에 시간이 없어요. 또 평일날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러면 뭐 그냥 다 까먹는 거고. 저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주말 다들 도시 재생이 잘 되는 거는 주민들이 또 주민 안에 또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다 저희 고객님들도 옆에 보면 과 안에도 저희 대상지 안에 고객님들도 많이 있어요. 다 같이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우리 저 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 뭐 함양 센터장님 잠깐 밖에 나가 주시고요. 그 센터에 대한 그 고충 좀 얘기 좀 해줄 분 계세요? 예, 우리 마이크를 제가 움직일게 제가. 왜냐 피하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눈에 마주치면 제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권한을 뺏어서. 우리 함양에서 오셨으니까 함양 중에 한번 얘기. 함양. 예, 목소리 변조해 주시고요. 센터장님은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예. 가장 미인이시라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떠세요? 일하고 이러는 거 경무. 왜냐면 새로운 거일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한 것도 있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지만은 힘든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이제 가족 시간들도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지가 지금 5개월 차거든요. 햇병아리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아직까지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파악한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직장생활 자체도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업무 부서나 다른 부서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여기만 딱 본다면 일단은 저희 함양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나 또 뭐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 센터 지원 중간 조직 저희 센터하고는 나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협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장님도 계시지만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저희들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름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중간 조직 자체의 어떤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그 다른 코디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뭐 무슨 바리게이트도 아니고 여기 지고 저기 지고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저희 그 위치 신분상의 위치가 그런 지위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코디들 그다음에 행정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중간 조직 지원센터의 이제 코디들 그 입장 차이에서 저희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또 그거를 행정에서 적극 또 수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타 지역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지위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그 도시재생 자체가 여기 뉴딜 사업 자체가 그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요. 하는 활동들 자체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사업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부문이 그게 없으니까 어쩔 때는 좀 그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또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막연한 부분들 들고 그다음에 코디들이 사실은 굉장히 멀티플레이어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 역할도 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그 일반 서무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다양성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이제 코디들의 처음에 저도 아까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코디들이 이렇게 처음에 그 사업 현장에 이렇게 나가고 할 때 제대로 홀로서기 할 수 있게끔 그 제대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 5년짜리 그 4년짜리 저희가 중간에 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투입이 바로 현장 투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몸으로 부딪히게 됐는데 그 신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초부터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그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 업무도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은 영국을 잘 보면 저도 잘 내용을 모르지만
예, 마을 사경 재생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종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시의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자체라고 보죠. 시의회가 협업해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없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동일한 정책을 가져와서 예,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가 동일한 거를 각자 찢어가면서 농림부가 찢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을이다 사경이다 이렇게 막 좀 여러 가지가 됐어요. 사실 이게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의 재생은 종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일상에서 도시 농촌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건데 그거에 대한 전문가 사실은 이제 드문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대로 이 계획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6년도에는 지금 이제 아까 조직 구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재단법에는 지자체장님이 바뀌면 물론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 상위직은 또 바뀌어요. 왜냐면 재단을 처음 만들 때 51%는 지역의 유지나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고 한 49% 뭐 3, 40%가 지역 주민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안정화가 되면 이제 직원의 60%는 전문직이고 나머지 3, 40%는 그래도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사실은 재단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재단에서 아마 권상동 센터장님이 초기에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어쨌든 일종의 인천하고 몇 군데 시도하다가 안 됐는데 지역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통합으로 받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민간금융의 지역기금 이런 부족까지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그 동이나 그 마을에 대한 거는 예산이나 집행은 거기서 하고 지금의 CRC 구조가 이제 센터에 있는 분들과 결합하면서 가는 고민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앙 연구기관에서 희한하게 이 도쟁 뉴딜 사업에 대해 연구가 없어요. 최근에 전문가들한테 5만 원씩 설문 주면은 5만 원 이렇게 보리는 거 해가지고 급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한 번 쓰는데 5만 원짜리 준다고 그래도 안 썼어요. 저는 그 박사님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도생 뉴딜이 어쨌든 실제로는 50조가 아니에요. 다 기금이거든요. 해봤자 12조 정도 그 내용인데 이 돈이 들어간 정책에 대해서 국가 단위에서 연구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중앙 연구기관들 월급 받고 했잖아요. 초기에 2년간 정책에 막 나오더니 3년차 되면서 다 들어갔어요. 연구 결과도 없고 사실 연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 체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 잡혔던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연구가 들어가고 현장센터와 학자와 뭐 이런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연구가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기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는 72개 CRC 만들어졌는데 저건 계속 만들어질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CRC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저희 협치 포럼하고 사단법인 활동가 네트워크가 설문에서도 일자리 부분이 낮았던 건 건물이 들어와야지 일자리를 하는데 건물 착공도 안 하고 2년차, 3년차니까 당연히 일자리 부분은 안 좋을 수뿐이 없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현장센터가 CRC랑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단은 1단계로 법인이든 뭐 주식회사든 뭐 사회적동자이든 가면서 현장센터가 원하면 구성 있는 분들이 센터장님하고 이런 전문가들이니까 주민하고 해서 이제 사무국 역할을 맡아서 일단 가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다음 새 정부가 들어오는 2단계에서는 뭐 30억에서 50억 정도 그 사업비 있잖아요. 아까 말씀 인건비 부분 같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시켜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안하는 건 기존의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매번 몇백 원부터 몇 조까지 돈이 들어가서 전국에 깔려있는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선거 때만 되면 SBS 매번 거기도 그 방송이라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정부마다 와가지고 몇 조 원씩 쓴 것들이 건물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기존의 CRC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사업 목적이나 지원 방법을 뭔가를 빨리 구체화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권상동 센터장님이 지역재단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하셨잖아요. 디스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 5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면 이제 지역재단은 꽤 오랫동안 10년 전부터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부족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이러한 유형의 지속 가능한 뭐 지역 재단은 아니더라도 형태가 좋겠다.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마이크 뺏으세요. 이 얘기. 예, 왜냐면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할 테니까 좀 이런 정도로 좀 아니요, 왜냐면 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네. 좀 불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행정과 뭐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같이 이야기해서 조언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주일을 뭐 내지는 보름 단위로 계속해서 도나 행정 그 국토부에다가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근데 이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공유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도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 일단 행정의 보고서도 그렇고 제일 이제 제가 보면서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사업의 실질을 집행하는 집행률을 담당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엑셀 한 개 가지고 그냥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우리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이나라도움 같은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시지 포탈이 됐던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는 없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실시간으로 집행되는 거라든가 문서 공유들을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협조를 잘 안 되잖아요. 옆 부서들하고 협조구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실질적인 문화 자체가 부서에 가서 묻는 것 자체를 대단히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지자체에서는 행정문서들이 서로 공유되고 뭔가 의견들을 달아주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없을까. 더불어서 행정 내부에서 지역에서 매일매일 보도되는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스크립트되고 공유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센터로나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게 메일만 이렇게 전달만 해줘도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 단계에서 협의가 가능할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시스템적으로나 내지는 정무적으로 좀 넘어보신 그룹들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주무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류 워크숍을 강제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사례나 이슈별로 나누어서 권역 단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대단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소모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 단위까지 내려가면 더더욱 그런데요. 저는 행정 내부에 자기네들끼리 하던 아니면 중앙의 콜센터 같은 것들을 좀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역재단 관련해서 저희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 하는데 대부분 다 비영리 영역이에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맡아야 되는 사업이. 그러다 보니 뭔가 그걸 유지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센터가 함께 결합하는 방식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전히 국토부에서 그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모형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특혜 아니야 내지는 센터에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뭔가 중앙단에서 논의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사실은 CRC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부 때도 32살에서 20년 이제 52살인데 주민들하고 해서 1160억짜리와 290억짜리 사업 주민이 시행사가 돼서 건설 자본하고 어쨌든
싸우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도정법 이전에 2010년도 11년도에 주민들이 296명이 모여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고 나중에 돌봄까지 가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우리가 자본금을 4억 9,500을 만들었고 1절 건설사나 시행사 돈을 안 받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결실이 왔는데 이게 CRC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제안했던 거는 영국의 CRC처럼 관리가 아니고 이제 돈이 수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이익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꼭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동회사를 갖고 있으면 시장 경제와 공공이 결합하니까 주식회사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 그것이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래서 사실 그 당시부터 저는 이제 기존 센터들이 전문가를 갖고 있고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논의가 오해 소지도 있는데 논의는 지금 상황에서 현재 CRC는 만나본 분 중에 97, 8%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거라고 비공식으로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비공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를 지속해서 갈 수 있는 후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 그거를 만들어서 가자라는 거니까 요거는 하고 나머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정관 센터가 있는데 센터로 중앙부처나 관련된 어떤 행사, 하다못해 행사의 내용이 하나도 공유가 안 된다라는 센터들의 답변이 한 70%가 돼요. 행정직영문 내용 우리가 이메일 공용 이메일로 보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일반 그 위탁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있을 땐 못 본대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의 행정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서 간의 협업 안 되는 건 민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변경 못 나가는 것도 그 센터들 추진식 평가하니까 부진한 지역의 90%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동일하고 센터 행정. 근데 결론은 그 워크숍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열리는 가서 워크숍 말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이 임기가 이제 우리가 승진해서 바뀌는 시간이 있잖아요. 7월 말 8월 초. 그다음에 연말 연초. 그때 공무원들이 2박 3일 그 변경되는 시간에 모여서 다는 아니더라도 권역부 모여서 전체적인 업무에 진행되는 거에 하고 싶다. 정상적인 지자체는 후임분들한테 연계를 하고 가는데 어떤 부서는 전원을 다 바꿔요. 후임분이 몰라요. 서류 보고 전화하고 그래서 그거 파악하는 6개월 걸리면 또 3개월 뒤에 인사이동으로 딴 데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의견을 듣고서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저희 같이 건의하는 단체들이 학회부터 뭐 많아야 되는데 뭐 회원 정의원 30명도 안 되는 활동가 네트워크가 상근 직원 2명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협치 포럼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인정하니까 요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진행장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진행을 하셔야 될 우리 안정희 네, 기자님께서 조영자 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한 마디씩. 행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실집행률 관련해서는 저희도 중앙부처에 국토부에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 자주 뭐 한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뭐 실집행률 물어보고 또 진짜 공문 제출하고 뭐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일괄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도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부처하고 협업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협의체 그 전체 협의체도 있고 그 추진단 도시재생 추진단 각 시군마다 다 조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도시재생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장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관된 팀장들을 같이 TF팀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추진단은 실과장님들이잖아요. 근데 실과장님들하고 뭐 협의하기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팀장과 주무관한테는 쉽게 갈 수 있듯이 도시재생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협업이나 뭐 협의하거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쉽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협업하는데 그리고 협의하는데 좀 더 수월하더라라고 하는 무주군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물론 이제
물론이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강은혜 주무관, 우리 주무관도 왔는데 모든 자료가 있으면 다 저기 센터에 다 메일로 다 보내줘요. 어떤 가이드라인 아니면 뭐 어떤 교육 아니면 뭐가 있으면 정말 수고스럽 제 메일까지도 다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 센터하고도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가이드라인 교육 아니면 뭐 어떤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 진짜 너무너무 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또 무주군 자랑을 또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1분 드릴 테니까 마치기 10초 전에 얘기할게요. 말씀하십시오. 말씀 끝나고 이렇게 돌릴게요. 저희도 지금 부서 협조 관련해서는 뭐 그 서류상으로는 그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공무원도 그 저희 담당자끼리 먼저 협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제가 이제 나서서 이제 협조를 하는데 제가 담배를 못 끊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흡연실에서 그 담당 계장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툭툭 던지는 말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률은 이제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시스템 2호조라고 이제 지출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요거를 저희 그 도시재생 그 보고서 제출하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를 공유하면 아마 아이디만 공유를 하면 실적 제출한 거 거기서 내거든요.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공유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집행률은 저희가 이제 함량은 행정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센터하고 행정하고 소통은 잘 해야죠, 항상. 네, 우리 네. 예, 저희 짧게 사실 우리끼리 얘기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담당 계장님들하고의 가장 큰 이 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기초센터장들의 몫이라고 봐요. 기초센터장들이 저는 그 작년에 그 담당 팀장하고 일주일에 5번 술 마셨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그 휘변씨 맨날 같이 담배 안 피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맞는 말씀이세요. 행정 조직에서의 그 논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사실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2년이나 3년 단위 되면 또 이제 바뀌실 거잖아요. 또 그럼 다른 분 오시면은 그분하고 또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저희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기초센터장들이 좀 같이 좀 그렇게 해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그 제안인데요. 다음번 도시재생 한마당 때에는 활동가의 날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하루 활동가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런 세미나 계속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런 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은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그 시스템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결코 이제 그 평행선을 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에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가들에게 센터들에게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센터들이 행정에 맞춰줘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접점을 찾아나가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제가 뺏을게요. 저희들 2부 프로그램 끝나는 게 5시 전까지였고요. 그리고 아마 한 30분 정도가 아마 활동가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총회와 임원 선출 그리고 아마 1년간 고생하셨던 우리 안정희 이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간단히 좀 시상하는 포인트인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좀 이렇게 좀 듣고 하고 싶은데 혹시 오늘 오셨는데 플로 쪽에서 나는 이 말 꼭 안 하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 아니면 소맥을 한 10잔 이상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격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마이크를 제가 배달을 하겠습니다. 없나요? 우리 카메라맨에 딱 들어오면 6시에 끝나야 된다 그래서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그대로 이사님한테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총평 몇 마무리 말씀을 1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그냥 나눠주는 거 이거 뭐 참고로 이거 이사님 마무리 말씀 끝나고 나면
정성스럽게 준비했는 우수 도시재생 우수센터장상을 수여를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꼭 받으시고 연말에 손해라도 한번 잡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코디님이나 우리 뭐 인턴분 포함해서 상 드리는 걸로 해놨거든요.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쁘고 한데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일에 신청했는데 누락되신 분은 저희가 내일이나 해가지고 다시 오전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 수상식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드리고 사진만 같이 찍는 걸로 시간 없으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 도재생 활동가 네트워크가 도시재생을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활동가 네트워크 협치포럼 센터협의회 아니면 광역별 권역별 모임들이 100여 개 정도 저는 충분히 100여 개 이상의 그런 모임이나 단체가 생겨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은 오픈 많이 안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청와대 1000개의 종약을 접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올려보자 했는데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확인이 돼서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같이 움직이면은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내일 3부에도 있지만 우리 기초행정, 중앙행정, 지원기구, 센터 활동가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만 힘든다고 얘기했지만 얘기해보니까 다 힘들어요. 그럼 서로 안 힘들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끼리 그렇게 한 다음에 대통령님한테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이분들이 받아주죠. 근데 우리끼리도 소통 안 하는데 나가면 서로 욕하고 문제 있고 나는 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뉴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뉴딜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뉴딜 일자리 중심, 수익 중심, 경제 중심의 재생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좀 이런 걸 논의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원탁으로 토론을 해서 2박 3일간 계획을 잡았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지금 진행했는데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박 3일 정도 해서 워크숍 형태로 얘기를 듣는 시간 가지도록 1분만 하겠습니다. 해. 1분만. 감사합니다. 네. 혼나요. 오늘 저